네,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하반기에 지금 잠시 주춤해도 하반기에 강력한 시장 주도주의 자리를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에 계속 신약에 대한 모멘텀,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 다음에 HK이노엔, 그리고 뭐 셀트리온,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후속 주자인 뭐 한올 바이오파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네, 장 끝나고 기쁘고 감사한, 고마운 마음으로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살짝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주도주의 자리를 놓지 않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특징적인 거는 ADC 이중항체 플랫폼만 강했고 기존의 전통 제약사들은 약했지만 시가총액 4등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도 나타냈고 그 외에 밑단에 부진했던 종근당, 대웅제약, 녹십자, HK이노엔 이런 회사들도 한미약품까지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온기가 좀 퍼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일부 주춤하는 모습, 조정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제약바이오가 하반기 주도주의 자리를 뺏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2차전지도 해당되지만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최대 수혜주로 부각받고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특정 어떤 수급에 쏠림 없이 기관 외국인 동시에 다 관심 있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골고루 들어오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초 대비 오늘 주가는 좀 빠졌지만 22% 견조하고요. 네, 알테오젠이 연초 대비 254% 압도적인 수익률이고요. 네, 유한양행도 100%가 넘었습니다. 네, 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FDA 승인 이후 약간 주춤한 모습 보이지만 그래도 114%대 엄청난 수익률이고 삼천당 제약이 91%. 네, 최근에 지금 제2의 알테오젠으로 리가켄바이오가 올라오고 있죠. 43%. 네. 그다음에 ABL 바이오 28%. HK이노엔 전통 제약사 중에 하나면서 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미국과 유럽에 지금 폭풍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죠. 이런 회사 HK이노엔 관심 가져봐야 될 거고요. 생각보다 한미약품 부진합니다. 한미약품 13% 마이너스고요. 알테오젠 외에 SK바이오팜도 7.6%대. 이 회사 왜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HLB가 66%네. 엄청나게 좋고요.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지금 신고가 영역입니다. 네, 하나증권, IM증권, 유진증권, 미래에셋, 나무, 키움, 삼성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하반기 코스피 의약품은 금리 인하 기대감 플러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FDA 승인 거기다가 제약바이오단의 그 대형주 실적 성장 기대감까지 골고루 반영되면서 섹터 전반까지 섹터 전반이라고 하면 주가 수혜를 못 받은 전통 제약사까지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펀더멘털 개선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펀더멘털 개선과 빠른 빠른 제약바이오 트렌드 속도 변화에 국내 제약사들이 잘 따라가고 있다. 다만 이제 신약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전통 제약사 대웅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HK이노의 녹십자 이런 회사들이 내수 수준의 제약사 밸류에이션 가깝기 때문에 추가 리레이팅, 추가 주가 상승 합리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철저하게 ADC 쏠림 현상은 이런 전통 제약사들의 소외를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HK이노엔 같은 경우가 저는 상당히 공부해 볼 만하고 관심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K캡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입니다. 10명 중에 1명은 위식도 역류질환을 앓는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일반적인 위식도 역류질환 굉장히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그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 K캡 글로벌 진출이
당장 올해부터 계속 본격화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비미란성 식도염, 네, 비미란성이 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공부 차원에서 댓글 다시면 그분의 수익률이 폭등할 겁니다. 비미란성 식도염 임상 3상 종료 후 지금 이미 벌써 데이터 정리 단계로 추정이 되고요. 미란성 식도염은 임상 3상이 25년 초에 임상 종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가 과거에 PIA 제재에서 PCAB 제재로 지금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격 개화되고요. 유럽 판매 파트너사랑 계약사도 순항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OCI 홀딩스 포함해서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고 단기 신약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부진했지만 최근에 한미약품의 GLP-1 듀얼 그리고 GLP-1 트리플 요거 관련된 트리플 타겟 신약 파이프라인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요게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 발표 같은 경우는 25년에 GLP-1 타겟으로 지금 25년도에 중장기적으로 임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24년도 제약바이오 산업은 04년도부터 14년까지 첫 1차 제약바이오 상승, 2015년부터 2022년까지 2차 제약바이오 상승과 차이가 있는 게 일부 소수 기업에 의해서 올라간 주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전통 제약사까지 같이 다수의 기업들의 투자 성과가 확산되고 지속되는 아주 건전한 제약바이오 전체 산업의 성장을 끌고 있다는 거고요. 8월 말 기준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시총 코스피에서 7%까지 올라왔습니다. 2020년에 5%에 비하면 2%가 올라갔고요. 코스닥에서는 전체 시총 비중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비중이 크고요. 이거 역시도 2020년 12%에 비해서 엄청나게 상승한 거고요.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이 당장 이제 상업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녹십자, 셀트리온, 유한양의 오스코텍은 24년 말이고요. 네, 알테오젠, 신고가 영역의 알테오젠 25년 말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HK 이노엔이 26년입니다. 그리고 바이오텍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GI 이노베이션까지 상당히 바이오텍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 끝이 아니라 25년, 26년에 바이오텍의 기술 이전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했는데요. 역시나 글로벌 탑 바이오 시밀러 회사죠. 셀트리온이 있고요. 글로벌 탑 CDMO 위탁 생산업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T팜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ST팜은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생산 능력 확대 플러스 신공장 오픈 시기, 신공장 양산 시기를 땡기고 있습니다. 2차 웨이브 때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1차 웨이브 때 국내 제네릭 의약품 시장 확대됐고 3차 웨이브 때 바이오텍의 시대죠. 유한양의 오스코텍, 알테오젠, HK 이노의 ABL 바이오, 그저 리가켄 바이오 시대로 이렇게 주가가 전반적인 시총 비중이 커졌습니다. CDMO는 역시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 능력 기준 글로벌 1위의 연평균 20% 외형 성장을 하고 있고요. 경쟁업체는 론자도 있고 우시도 있죠. 매출액 기준으로도 론자가 1위, 우시가 매출 기준 글로벌 3위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이 매출액 기준으로 글로벌 1위입니다. 1위. 경쟁사 산도즈랑 알보텍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SC 제형으로 역시나 알테오젠인데 SC 제형 개발로 글로벌 2위입니다. 1위가 이제 할로자임이죠. 할로자임 있고요. 24년까지 특허 기간 보유하고 있고 25년에 그 임상이 있죠. 그죠? 연평균 20% 이상 성장은 기본적으로 할 것 같고요. ADC 이중항체 플랫폼 치료제 리가캠이 ADC 플랫폼 기술로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상업화된 ADC 치료제 외에 다양한 후기 임상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랑 머크랑 기술 이전, 그리고 경쟁업체로는 ADC 쪽에는 다이치 상교라는 회사가 있죠. 이중항체 플랫폼 ABL 바이오가 고형암 치료제 쪽에서는 선두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요. 경쟁업체는 젠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중항체 플랫폼 치료제와 후기 다양한 임상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죠. ABL 바이오가. 올리고핵산 치료제 단에서는 ST팜이 생산 능력 기준으로 3위예요. 3위. 그래서 다양한 RNA 치료제 임상 시료를 생산하고 있고요. 역시나 경쟁업체는 글로벌 에질런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생산 능력 기준 글로벌 1위가 있고 CDMO 분야까지도 공격적으로 ST팜의 확대가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 그 신약 출시 예정되는 렉나자가 있죠. 성분명은 레이저틴이고요. 폐암 치료제입니다. 폐암 치료제고 8월달에 FDA 승인 받았고요. 존슨앤존슨의 지금 1조 넘는 그 기술 계약, 그죠? 경쟁사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있고요. 전체 시장은 10빌리언 달러인데 지금 2030년까지 전체 시장 목표를 50%까지 잡았고요. 2030년 기준 매출 예상 목표가 3조에 3천억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그 동물에서 유래한 제조합에서 이제 인간에서 제조합한 인간 제조합 단백질 히아룰로니다제, 이게 그 통증 완화 치료제거든요. 요거를 지금 피하 주사로 제안해서 지금 이 히알루로니다제 내년 1분기 승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사 로슈, BMS, 할로자임이 있고요. 요게 시장 규모가 20빌리언인데 2030년 기존의 동물 단백질 전용 히알루로니다제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당연히 동물 베이스로 한 거니까 이게 신약 관련된 목표 예상 매출은 15조에 연간 예상이익은 2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크 기술 이전 규모가 32밀리언 달러고요. HK 이노엔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이 있죠. K캡 같은 경우가 적응 기장제가 항궤양제로 PCAB이고요. 25년 하반기 그리고 글로벌 전체 판매는 26년 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예상하는 목표는 2030년에 5천억 매출에 2030년 영업이익 기준 6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빅파마한테 기술 이미 이전했거나 임상 중인 거나 1년 이내에 기술 이전 예상되는 후보 물질이 이렇게 많습니다.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준으로 지금 항암제 피하 주사형으로 24년 하반기 기술 이전 추진해서 25년 임상 1상 진행되고요. 2030년에 10조 타겟으로 퍼스트 인 클래스 시장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ABL 같은 경우도 다 미공개죠. 그런데 항암제 중에 지금 이중항체 기전으로 24년 올해 하반기에서 지금 기술 이전 추진하고 있고요. 2030년에 신약 그 타겟팅 규모는 3조고요. 베스트 인 클래스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지금 항암제 타겟으로 ADC 이중항체 플랫폼 올해 하반기고 임상 단계는 이제 미공개인데 2030년에 3조짜리 시장, 역시나 똑같은 베스트 인 클래스고요. 유한양행 역시도 지금 그 렉나자 외에 면역질환, 알러지 치료제 요쪽 2025년 기술 이전 예상 시기 있고 지금 임상 1비상 진행 중에 있고 시장 규모는 5조의 베스트 인 클래스. 네, 그리고 에스티팜 역시도 HIV 치료제 요거 2026년 기술 이전 예상하고 있고 실제 현재 임상 2A상이고요. 규모는 1조의 에스티팜은 퍼스트 인 클래스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기에 예상되는 거는 알테오젠 같은 거는 산도주 계약 수정에서 4분기에는 ADC 이중항체 플랫폼 지금 SC 피하 주사형으로 기술 이전하고 키트루다 SC형 임상 3상 완료가 예상돼 있고요.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은 4분기에 드디어 첫 환자 투여해서 미국에서 60밀리언 달러 마일스톤, 유럽에서 30밀리언 달러 총 90밀리언 달러 마일스톤 유입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진펜트라 매출 관련돼서 9월 달부터 실적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LCB84 계약금 이미 받았고 기술 이전 계약 추진하고 LCB84가 올해 하반기에는 임상 1상 환자 모집 완료할 것으로 보이고요. ABL 바이오도 기술 이전 계약 추진하고 있고 ABL 301이 임상 1상 완료돼서 25년 말에서 26년 초 결과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ST팜 같은 경우는 에이즈 치료제 STP004 요게 임상 2A상이 올해 4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HK 이노엔의 K캡 임상 3상 결과가 3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도 임상 3상 데이터가 2026년으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그 FDA 승인 허가 이후 지금 마일스톤 50밀리언 달러 그리고 26년에 마일스톤 연평균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LCB84 임상 1상이 25년도 예상되고 존슨앤존슨 만약에 이거 옵션 행사하면 2,600억 현금 유입될 것으로 2분기에 2,600억 현금 유입될 거 예상하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ABL 301이 임상 1상이 12월 달에 완료되고 301이 임상 2상 시작되면 여기 마일스톤 50밀리언 달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내년에 스텔라라
출시가 되고 진펜트라 점유율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HK 이노엔이 아까 위식도 역류진환 치료제 내년 상반기에 FDA 승인 신청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다 빅파마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러면 빅파마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냐? 빅파마 또는 미국 바이오텍에 투자하는 다양한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XLB가 있고 PPH, 요거 데이터 좋은 것 같아요. 유진투자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요. XLB가 있고 PPH가 있고 AGNG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XLB 같은 경우는 일라일리, 유나이티드 헬스, 존슨앤존슨, 에브비, 그 다음에 머크, 서머피셔, 에보트, 암젠, 인투이티브 서지컬. 네, 이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요 XLB ETF가 있고요. PPH 같은 경우는 일라일리 말고 요 2등에 노보노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게 좀 인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있고 BMS가 있고 사노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GNG 고령화사에 맞춘, 네, 여기는 처음 들어본, 네, 리제너는 들어보셨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있고 일라일리 있고 암젠 있고요. 네, 보스턴 사이언티픽, ABB, 로슈, 네, 알콘이 있습니다. 네, 알콘. 저는 이제 눈 때문에 지금 알콘 뭐 보존액 뭐 이런 뭐 인공눈물 이런 걸 다 쓰는데요. 네, 상당히 이 눈 쪽 관련돼서는 네, 글로벌 원탑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런 ETF에 각각의 어떤 종목들이 담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BI 같은 경우는 바이오텍이거든요. 요거 보시면 XBI는 구성 종목이 보면 네, 길리어드 있고요. ABB 있고 일라일람, 네, 일라일람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리제네론이 있고요. 암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라는 회사 있고 이그젝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네, 1트릴리언 시장에 이제 일라일리가 처음으로 헬스케어 업종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위고비가 이제 중국에서 출시돼서 대사질환 치료제 판매 지역적으로 확장이 될 거로 보이고요. 리제네론 같은 경우는 듀피젠트, 익숙하지 않으시죠?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듀피젠트 적응증 확장으로 지금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2030년에 예상 매출이 지금 작년 기준 9빌리언 달러에서 20빌리언이니까 2배 넘게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듀피젠트가 어디 치료제냐? 아토피, 피부염, 뭐 천식, 만성, 그 다음에 호상구성, 식도염, 가려움, 결절증 다양한 적응증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꼭 공부해봐야 될 회사가 이 버텍스입니다. 버텍스. 희귀질환인데요.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희귀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 4개를 갖고 있는데요. 26년에 신제품 반자 트리플 출시 예정인데 전 세계 62% 정도만 복용하고 평생 복용해야 된대요. 그리고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3상 결과가 FDA 승인 신청 예정이 있고요. 네, 다이치 상교, ADC N2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ADC 파이프라인 확장에 높은 프리미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가캠의 강력한 경쟁사죠. 리가캠 바이오의. 네, 지금 40배에서 60배 프리미엄을 받는 제약사가 바로 글로벌 탑 티어인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다이치 상교, 국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 경쟁사 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탑인 셀트리온 60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매출 성장률 대략 20% 주력 제품이 글로벌 치료 트렌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시나 일라이릴리가 이 마운자로자료가 아니고요. 마운자로란 당뇨병 치료제 플러스 젯바운드란 비만 치료제가 폭풍 성장을 하고 있고요. 24년 매출이 10.3빌리언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고요. 이게 2030년에 42빌리언으로 4배 증가할 것으로. 비만 치료제 플러스 당뇨병 치료제. 일라일리의 당뇨병 치료제 뭐라고요? 마운자로. 비만 치료제 뭐라고요? 젯바운드. 마운자로 젯바운드가 2030년 합산으로 42빌리언 달러까지 커진다고 보고요. 노보노디스크 당연히 당뇨병 치료제 있겠죠. 오젬픽이고요.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고비. 네. 일라이릴리에 젯바운드가 있다면 노보노디스크에는 위고비가 있습니다. 아무튼 노보노디스크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하고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22.8빌리언 달러로 22% 성장했는데 이게 2030년에 약 2배 정도 증가한 42빌리언 달러까지 커질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다이치 상교가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의 경쟁사인데 어떻게 보면 다이치 상교가 이 ADC 이중항체 플랫폼 치료제 선두입니다.
이미 다이치 산케오는 에너투 유방암 치료제죠. 허투 ADC로 24년도 올해 전년 대비 77% 성장한 4빌리언 달러 매출을 기록했는데 역시 이 다이치 산케오 ADC 치료제도 2030년에는 이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빌리언 달러까지 매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하락 리스크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떨어뜨려도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풍부한 투자 자금으로 적극적으로 M&A 또는 기술 도입을 시도하는 게 바로 이 프리미엄 40배에서 60배 받는 글로벌 프리미엄을 받는 빅파마나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CDMO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입니다. 높은 매출 성장률의 빅파마의 대표적인 게 일라이릴리의 대사질환 치료제, 노보노디스크의 대사질환 치료제, 대사질환 치료제 일종이 이 비만 치료제고요. 머크의 키투르다, 가다실 같은 있고요. 가다실 이것도 많이 키투르다는 많이 들었죠. 항암제.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버텍스, 공부해봐야 될 회사로 했죠. 버텍스의 이 희귀질환 낭포성 섬유 치료제,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 이거 독점이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리제네론의 듀피젠트, 아까 듀피젠트 나왔잖아요. 그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론자의 생산 능력 확대, CDMO 위탁 생산의 성장성이 매우 높다. 작년 기준 글로벌 탑10 역시나 항암제 머크의 키트루다가 1등이고요. 병용요법 확대로 매출이 250억 달러, 2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요. 대사질환 치료제단에서는 오젬픽 어디 거였죠? 오젬픽,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죠.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과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각각 138억 달러, 오젬픽이 138억 달러, 위고비가 33억 달러로 오젬픽 같은 경우는 38%, 비만 치료제 위고비 같은 경우는 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0% 증가했고요. 또 특징적인 게 길리어드의 HIV 에이즈 치료제 빅타비라고 하는 빅타비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빅타비가 투여 5년간 바이러스 억제율이 98% 정도에 달할 정도로 효능과 안정성에서 모두 압도해서 미국 점유율을 48%까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HIV 에이즈 치료제 길리어드의 빅타비가 미국 시장 점유율 48%까지 올라왔다. 면역질환 치료제 많이 들어보셨죠? 휴미라, 에브비의 휴미라가 작년에 미국 특허 만료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30% 이상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텔라라랑 엘리퀴스도 특허 만료가 임박해 있습니다. 24년도에도 역시나 매출 1등은 키투르다고요. 주목해봐야 될 거는 2위의 대사질환 치료제 오젬픽입니다. 오젬픽 뭐라고요?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이 머크의 키투르다 다음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키투르다 머크 외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빅타비, 빅타비, 그죠?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도 공부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은 전체 매출에 이 키투르다가 머크에서 차지하는 비중 40%가 넘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빅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고요. 노보노디스크에서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는 2024년 올해 강력한 대사질환 포트폴리오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모두 전체 매출 400억 달러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30% 이상의 성장을 가져갔다. 주력 제품 나머지 아스트라제네카는 포시가 에너투, 그리고 암젠 있죠. 암젠은 프롤리아, 레파타. 자, 프롤리아하고 레파타는 무슨 치료제인지 댓글 달아주세요. 매분기 크게 연 1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빅파마들은 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10,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알아두면 요거 투자 아이디어로 삼을 수 있겠죠. 2023년 역시나 키트루다, 머크의 키트루다가 매출 비중 41.6%에 전체 판매 25빌리언 달러로 1등이고요. 2등이 휴미라 관절염,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에비베 파는 휴미라가 2등 14.4고요. 근데 이거 특허 만료됐다고 했죠. 지금 당뇨 치료제 오젬픽,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이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혈전 치료제 BMS의 엘리커스, 그 다음에 HIV 에이즈 치료제 길리어드의 빅타비가 5등이네요. 매출 비중이 43%를 차지하고 매출 사이즈로는 11.9.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리제네론의 듀피젠트가 6등이고요. 코로나 백신 치료제 코미나티가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7등,
건선 치료제 스텔라라. 네. 존슨앤존슨의 스텔라라, 건선 치료제 스텔라라가 네, 7등입니다. 그다음에 BMS의 옵디보도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 9등. 그다음에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 여기도 존슨앤존슨의 다잘렉스가 1등입니다. 네, 면역 항암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 단에서도 키트루다 머크가 28년에 미국 특허가 만료되고 2030년 유럽 특허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이 키트루다의 이 제형을 잘 봐야 되는 게 기존의 정맥 주사형 IV에서 피하 주사형 SC로 바뀌면서 25년에 우리나라의 알테오젠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적용해서 25년 SC 제형으로 출시 예정돼 있어요. SC 제형으로 된다는 얘기는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옵디보, BMS의 옵디보, 네. 28년 미국, 2031년 유럽 특허가 만료되고요. 옵디보도 SC 제형 25년에 출시하는데 여기는 알테오젠의 경쟁사 할로자임의 이넨즈 기술을 적용합니다. 로슈의 티센트릭도 2030년 미국, 2029년 유럽 특허 만료됐는데 여기도 로슈의 티센트릭도 SC 제형 24년, 25년 출시인데 할로자임의 이넨즈 기술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로슈의 티센트릭이나 BMS의 옵디보도 당연히 할로자임의 경쟁사 어디죠? 알테오젠의 이 SC 제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블록버스터 항암제들 경쟁이 심화되고 특허 만료되면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한테 저는 큰 기회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25년부터 27년까지 혈액암의 임브루비카, 유방암의 이브란스 특허 만료되고요. 경쟁 심화되고 있죠. 임브루비카의 경쟁약은 칼콤비, 자누브루타. 그 다음에 이브란스의 경쟁약은 키스칼리, 버제니오. 네, 너무 어렵네요. 그죠? 다발성 골수증 치료제 레블리미드가 있고요. 레블리미드도 특허 만료되죠. 그 다음에 퍼제타. 네, 퍼제타는 유방암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제인데 이것도 특허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한양행의 그 성분명 레이저티닙, 그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의 강력한 경쟁약으로 지금 신규 출시됐죠. 신규 블록버스터 항암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너투, 네, 다이치 산교의 에너투 ADC 이중항체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4년 만에 매출 사이즈가 4빌리언 달러까지 올라갈 것을 보이고요. ADC는 표적 항암제로 화학 항암 요법을 대체하는 강력한 표적 항암제의 탑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화학 항암 요법이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머리 빠지고 그죠? 몸이 깡마르고 여러 가지 부작용 생기죠. 그 다음에 아미반탐의 레이저티닙 병용 요법으로 타그리소 독점 EGFR, 네, 요거 리가켄 바이오 공부할 때도 다 배웠죠.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 신규로 진입을 했고요. 다이치 산교 항암제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치 산교가 ADC 치료제 파이프라인 가장 많고 8개 갖고 있고요. 에너투가 매출이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포트폴리오 기반 아스트라제네카가 2028년 기준으로 항암제에서 1등, 글로벌 1등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이치 산교의 에너투 기술, ADC 기술을 도입을 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EGFR, 네, EGFR이 뭐냐? 표피성장인자 수용체입니다. 너무 어렵죠?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변이 표적 항암제 플러스 ADC 이중항체 플랫폼 다이치 산교 파이프라인 2개 기술을 도입을 했고요. 자체적으로 6개의 항암제 파이프라인 외에 면역 항암제로서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을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면역질환 치료제 단에서는 사노피하고 리제네론이 최상위권 글로벌 탑급인데요. 사노피와 리제네론 이 듀피젠트가 뭐냐? 아토피성 피부염, 천시, 만성 비부동염, 그 다음에 호상구성 식도염, 그리고 이런 적응증이 연간 25% 성장한 140억 달러의 매출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에비비는 스카이리치하고 림버크, 휴미라 특허 만료되면서 스카이리치하고 에비비는 림버크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연간 40% 성장하면서 이 역시도 스카이리치하고 림버크가 140억 달러까지 매출 사이즈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케다 제약의 엔티비오는 뭐냐? 염증성
장 질환 치료제입니다. 엔티비오가 SC 제형 치료제로 SC 제형 1차 치료제로 엔티비오가 부각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진펜트라,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경쟁 제품입니다. 요 엔티비오. 그 다음에 노바티스의 코센틱스라는 치료제, 건선 치료제입니다. 건선성 관절염, 그 다음에 강직성 척추염, 요 저음증 바탕으로 노바티스의 코센틱스가 전년 대비 20% 성장하며 매출액 사이즈가 60억 달러까지 올라왔고요.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 때문에 휴미라가 2023년 6월 달에 특허 만료되면서 매출이 35%나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타겟이 스텔라라가 내년 초에 특허가 만료되고요. 100억 달러에서 지금 매출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은 지금 트램피어란 치료제로 주력을 교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졸레어 역시도 11월 달에 미국 특허 만료되고 유럽 특허도 역시 만료되기 때문에 미국 특허, 유럽 특허, 졸레어가 모두 만료되기 때문에 매출이 40억 달러에서 안 늘고 있고요. 이거 관련돼서 이미 유한양행하고 GI 이노베이션이 신약 파이프 임상 1, B상 진행 이후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이 졸레어 바이오 시밀러 셀트리온 팔고 있죠. 유럽 판매하고 지금 미국 FDA 승인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면역질환 치료제 기준 23년 1등은 휴미라, 듀피젠트, 스텔라라, 스카이리치, 엔티비오, 코센틱스, 엠브렐, 림보크, 졸레어, 오렌시아. 요 상위 탑 10 면역질환 치료제는 어디 제약사, 어디 빅파마의 어떤 제품인지 꼭 알아두시고요. 글로벌 탑 10 항암제 역시 키투르다고요. 키투르다 다음이 옵디보입니다. 옵디보, 그다음에 다잘렉스, 근데 임브로비카, 엑스탄디, 레블리미드, 타그리소, 그다음에 이브란스, 퍼제타. 여기 앞에서 다 하나씩 설명해드렸죠. 면역질환 치료제 시장 크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바로 면역체계가 관절 조직을 공격하는 만성 염증 질환인데 요거 관련돼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가 있고 엠브렐이 있고 레미케이드가 있고요. 건성 같은 경우는 피부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해서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의 형태인데요. 요거 건성 관련돼서는 휴미라, 코센틱스 아까 앞에 있었죠. 그 다음에 탈츠 등의 치료제가 있고요. 염증성 장질환, 소화관 자체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로는 레미케이드, 휴미라, 스텔라라. 근데 요 휴미라가 다 특허가 지금 만료돼 가지고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돼서 나머지 엠브렐, 레미케이드, 그다음에 스텔라라 요런 치료, 스텔라라도 지금 특허 만료 시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대체 치료제들이 당연히 엄청나게 주목을 받을 거다. 면역질환 치료제의 압도적인 탑은 에비비인데 에비비의 휴미라가 특허 만료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체로 스카이리치하고 림버크로 주력 품목이 스위칭되고 있다. 스카이리치하고 림버크로. 그래서 에비비도 2027년 합산 매출이 27빌리언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존슨앤존슨은 스텔라라, 트램피어, 레미케이드 판매 중인데 스텔라라랑 아까 또 말했죠. 존슨앤존슨 스텔라라 특허 만료된다고 했잖아요. 레미케이드도 특허 만료. 그래서 매출 성장 둔화되기 때문에 지금 트램피어하고 FcRn 저해제. 공부 차원에서 이 FcRn 저해제가 뭔지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FcRn 저해제 니포칼리막 요거 8월달에 FDA 승인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 사노피 면역질환 탑2가 에비비랑 사노피인데 사노피는 리제네론하고 공동 개발한 듀피젠트 상업화에 성공했다고 했죠. 듀피젠트 뭐였죠? 앞에 있었죠. 자, 듀피젠트 한번 볼까요? 어려워도 계속 이거를 익숙하게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기 있죠. 듀피젠트,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그 다음에 만성 비부동염, 그 다음에 호상구성 식도염, 그 다음 요런 적응증이죠. 면역질환 치료제. 이 상업화에 성공했어요. 사노피가 리제네론에 하고 합작해서 듀피젠트. 그래서 면역질환 치료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로슈는 리툭산하고 악템나 특허가 역시 로슈도 만료됐죠. 그래서 다발성 경화 치료제 오크레부스로 매출 성장하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이 오크레부스라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로슈는 대세질환 치료제 시장 변화가 일어났는데 역시나 강력한 비만 치료제죠. 그래서 당뇨도 GLP-1
RA 기존 치료제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고혈압은 2030년에 돼서야 RNA 치료제 출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지혈증 치료제도 여기 한 칸 띄어져 있네요. 붙어서. 고지혈증 치료제는 이미 RNA 치료제들이 점유율을 상승하고 있고요. 그죠? 2026년 기준으로 신규 RNA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2개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요게 붙는 겁니다. 펠리카르센하고 올레자르센, 이 간질환 치료제 퍼스트 인 클래스로 2025년에 출시하고요. 그 다음에 GLP-1 RA들의 적응증이 지금 확대된다는 겁니다. 당뇨에서 지금 고혈압, 또 뭐죠? 고지혈증, 또 뭐죠? 간질환 치료제로 GLP-1 계열들이 확장된다는 거고요.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모두 이미 엄청나게 선점을 했죠. 대사질환 치료제, 특히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는 마운자로, 그 다음 뭐죠? 노보노디스크는 젯바운드. 2026년 기준으로는 오포글리프론하고 리타트루타이드, 리타트루타이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돼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역시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이 전체 판매 2위까지 올라갔죠. 빅파마 머크의 키트루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도 2026년에 카그리세마라고 신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제 1등 역시나 오젬픽입니다. 면역질환 치장 중에 가장 큰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건선하고 크론병입니다. 네, 신규 모달리티로 ADC 치료제 입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타겟에 대한 선택성을 높이고 암세포에 대한 타겟 살상 능력이 향상되고 있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 ADC 치료제가 면역 항암제랑 같이 병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성, 치료 효과 모두 좋아지기 때문에 ADC 치료제가 폭풍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항체 없이, 링크 없이. 이 페이로드가 뭐죠? 전달 약물. 페이로드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글로벌 탑 ADC, 이미 에너투가, 다이치 산교의 에너투가 글로벌 4빌리언 달러 매출까지 올라왔죠.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ADC, 이 다이치 산교의 ADC 기술 이전 도입을 통해서 2030년까지 가장 빠르게 항암제 시장을 1등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 캐사일라가 로슈하고 제넨텍이 개발한 건데 에너투 출시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에드세트리스, 요거는 시젠이란 글로벌 빅파마가 개발한 건데 초기 개발한 ADC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처방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파드셉, 요거 역시도 시젠이 개발한 ADC인데요. 면역 항암제나 병용요법으로 1차 치료제로 처방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트로델비도 리가켄바이오 할 때 같이 했죠. 트로델비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뮤노메딕스랑 합병하면서 확보한 ADC 이중항체 플랫폼입니다. 네, 글로벌 탑 ADC 빅파마는 역시나 로슈입니다. 100% 자회사, 로슈의 자회사, 요 제넨텍에서 개발한 캐사일라. 매출은 줄었지만 이 제넨텍에서 개발한 탑급 ADC 플랫폼을 이용한 치료제고 캐사일라 상업화로 ADC 분야에 가장 빠르게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다이치 산교가 글로벌 탑 판매로 ADC 에너투 상업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ADC 1위는 이제 다이치 산교가 글로벌 제약사 중에 가장 입지를 강화했고요. 화이자 역시도 초기에 ADC 연구 개발하면서 시젠을 인수합병했죠. 그래서 화이자도 시젠을 바탕으로 인수합병해서 ADC 분야에 진출했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이뮤노메딕스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해서 트랍투 ADC 트로델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트로델비는 판매도 약했고 효과도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 산교, 에너투하고의 다토 DXD 요 기술을 통해서 빅파마 중에 가장 빠르게 아스트라제네카가 ADC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어요. 물론 시초는 로슈가 먼저 시작은 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후발주자로 주목을 다시 받고 있고요. 자체 ADC 파이프라인을 다수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크가 중국 켈룬이나 일본, 역시나 머크도 다이치 산교로부터 기술 도입을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와 겨루는 다수의 ADC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크는 자사 개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ADC 병용요법, 그죠? 그 알테오젠의 할로자임 기술을 이용한 그 기존 항암제 치장을 대체할 새로운 항암 치료 트렌드로 머크,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그죠? 또 어디 있죠? 다이치 산교, 화이자, 쟁쟁한 글로벌 빅파마들이 모두 ADC 이중항체 플랫폼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엄청나게 M&A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5년 3개 이상의 ADC 파이프라인이 FDA 승인 대기하고 있고요. 바로 여기 머크. 그 다음에 ADC 치료제의 미래는 AIC가 있고요. ADIC가 있고 AOC가 있습니다. 신규 모달리티로서 이중항체 치료제의 입장은 기존의 혈액암 타겟 이중항체만 7개가 출시됐는데 다발성 골수종 시장 단일 항체 역시도 대체할 것으로 보이고요. 고용암 타겟 이중항체 역시도 내년에 2개 이상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리브리반트랑 임델트라란 치료제가 있고요. 혈우병 치료제는 로시의 주력 품목 햄리브라가 있는데 요것도 ADC 이중항체 플랫폼을 이용한 것이다. 황반병성 치료제 로슈의 주력인 바비스모가 있는데 요게 그때 리가캠 때 한번 또 말씀드렸죠. 아일리아의 경쟁 제품이다. 차세대 결국은 이중항체 플랫폼은 차세대 면역 항암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T셀 인게이저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중항체 ADC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의 선택성을 강화시켜서 ADC 개발을 확대할 것이다. 그래서 뇌혈관 관문을 통과하도록 이중항체를 CNS 치료제로도 디자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CNS 마지막으로 요 CNS 치료제는 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용어가 어렵지만 한 번씩 다 들어보시고 제가 제약바이오 나올 때마다 계속 용어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 ADC 치료제 NO2가 있고 캐사일라 있고 트로델비, 파드셉 그죠? 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에드세트리스 그리고 베스폰사, 엘라이어, 질론타, 티브다. 요 1등부터 10등 ADC 치료제는 어디 제약사고 어디 빅파마랑 기술 이전했고 그걸 꼭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5년에 FDA 승인 앞두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데이터틱스 DXD, 다토, 트랍2고요. 역시 이거 관련돼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그 다음에 유방암 치료제, EGFR 진행성 2차 치료제, ABB,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다 이 다토 DXD 약물명으로 지금 임상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밸류에이션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까 PER 40배에서 60배 정도 수준이고요. 2026년 가야 47배로 떨어지고요. 알테오젠이 26년 가야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50배 정도 예상하고 유한양행이 2026년 가야 45배. 밸류에이션이 다 엄청 비싸죠. 리가캠이 26년 가야 55배. HK 이노인이 13배입니다. 밸류에이션으로는 가장 싸고요. 한미약품도 20배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5년 기준으로 5조대 매출에 1조 5천억 이익 날 것으로 보이고요. 알테오젠도 25년 기준으로는 1,600억대, 영업이 600억대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도 2025년 기준으로는 1,800억대 매출에 영업이익 384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 1월 달부터 외국인이 7,536억, 엄청나게 순매수했고요. 기간은 482억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험 투신, 그죠?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중장기성 기간에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30만 원이 넘은 신고가 영역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여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536억 순매수한 것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이 1조 순매수했습니다. 1조. 기간은 1,000억 넘게 팔았는데 최근에 계속 팔다가 오히려 90만 원 넘은 신고가 영역에서 기간에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보험, 투신, 연기금, 장기성 물량이 들어와서 기간 수급까지 탄탄하게 보완이 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초부터 1조 순매수했고요. 알테오젠은 연초부터 7,536억을 외국인이 순매수했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일봉인데요. 21만원, 26만원, 29만원, 32만원. 그래서 지금은 29만 3천원과 32만원의 박스권에 있지만 추세는 여전히 정배열이고 추세를 이탈할 때마다 좋은 투자 기회를 줬습니다. 알테오젠의 월봉입니다. 의미 있는 가격 11만 3천원, 17만 5천원, 19만 4천원, 28만원, 31만 4천원인데 역시나 월봉에서도 31만원대 지지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봉인데요. 77만원, 81만원, 86만원, 92만원, 97만원, 99만원인데 최근에 8월 27일 날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100만 원을 기록하고 소폭 조금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월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은 31만 3천 원, 52만 7천 원, 73만 7천 원, 80만 원, 99만 원인데 역시나 지금 신고가 전고점 신고가 영역에 달아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하반기에 지금 잠시 주춤해도 하반기에 강력한 시장 주도주의 자리를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에 계속 신약에 대한 모멘텀,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 다음에 HK 이노엔, 그리고 뭐 셀트리온,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후속 주자인 뭐 한올 바이오파마 다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너무 어려우면 제약바이오 ETF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ETF만 투자하지 마시고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죠. 상위 미국 글로벌 탑 빅파마 ETF에 투자하는 XLV, PPH, 그 다음에 AGNG 그리고 미국 탑급 이 바이오텍에 투자하는 XVI 이런 거 ETF 투자하는 전략은 굉장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시간 동안 제약바이오 가장 최근에 지금 유진투자증권하고 하나증권 그리고 미래나무, 키움, 삼성증권에 나온 레포트 그 최근 제약바이오 트렌드 굉장히 중요한 국내 알테오젠을 투자하기 위해서 리가켄 바이오를 투자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제약바이오 관련된 최신 산업 트렌드를 업데이트 해드렸으니까 꼭 자세히 보시고 또 용어 관련된 거 어려운 거 있으면 또 찾아보시고 글로벌 탑 면역 항암제 판매가 어디서 일어나고 기술 이전은 어디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주목받는 ADC 이중항체 플랫폼은 글로벌로 어디가 제일 잘하고 있고 알테오젠의 경쟁사는 어디고 전체 매출에서 ADC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만큼인 그걸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오프라인 강의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컨텐츠의 그 편집 품질이 떨어짐을 다시 한번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주식도 관심 있으면서 편집도 잘 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 꼭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다음 목요일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